어, 지금 시간이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저녁 밤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는 12월 1일이네요. 오늘에 일어난 어떤 영상 일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오후 2시에 대전에는 내년 그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이 7석이 있더라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성구 갑지역에 김선재 군이 원래 34살인데 그 오마이뉴스에는 32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중당 후보로 내년 국회의원에 입후보 출마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그 기록을 신문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게 하나 떴고, 그 민중당 하면은 좀 이렇게 생소한데, 아까 그 오후 6시 20분에 퇴근하면서 MBN을 보니까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정의당이 조금 쇠퇴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민중당이 좀 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래서 난 민중당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나는 뭐 내 생각은 항상 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민중당이 그 울산에서는 뭐 한 표인가 두 표인가 이렇게 지금 이미 뭐 거진 뭐 당선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전국적인 그 망이 민중당이 있으니까 민중당에서 앞으로 조금 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하튼 김선재 군의 그 이력을 쭉 보니까 하여튼간에 참 청년들의 그 아픔 이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또 그래서 청년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의 아픔을 몸소 느끼고 뭐 최근 한 10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사회에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인 시위도 하고 뭐 최근에는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뭐 내년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귀중한 거고 여하튼 오늘이 어떻게 좀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날이네요. 또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제가 있어요.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략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3천 명 정도 되는 뭐 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뭐 정차관들, 특히 문교부 장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죠. 언론계도 있을 수도 있고, 법조인도 있을 수도 있고, 신문사에 뭐 몸담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3천 명 정도 돼요. 3천 명 정도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잘못되게 한 그 당사자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다면은,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이거는 극비 중에 극비니까 실행하기 전까지 일체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마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에 그래 했거든요. 아주 극비리에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하셨는데, 뭐 금융실명제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덕보다는 실이 컸다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뒷걸음치게 하는데 상당히 그 금융실명제가 큰 기여를 했어요.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여튼 극한 극비 속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래 해요. 그래서 보고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뭐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에 그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서 좀 어떤 불량배라 할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봉체조 같은 것도 하고 말이에요. 뭐 사람을 진짜 좀 육체적으로 이 아픈 고통을 이렇게 좀 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천교육대에서 그 후유증이 상당히,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참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생을 하신 분도 있고, 여하튼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약자죠.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삼천교육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힘든 고된 그런 훈련을 받게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 한 3천여 명을 교육대에 보낸다는 것은 삼천교육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이 이때까지 방송하신 그 유튜브 강의, 지금 남아있는 강의는 1213회 정도까지 했고, 하늘군 강의가 130회 정도 되니까 상당한 양이 많죠. 그런데 유튜브 기록상 남아있는 것은 한 250개 정도 하고, 거기 130개니까 약 한 400개 정도 되겠네요. 한 4, 500개 정도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미국에서 강의하신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
한 500개 정도의 VOD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로는 방송한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기록상 남아있는 거는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게 한 1000명 끌려가면은 한 20%가 죽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3000명 같으면은 한 600명 정도는 뭐 저 세상 가겠죠. 가고 한 2400명 정도는 이제 교육을 진탕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나올 때쯤 되면은 우리 이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을 거고, 그분들은 뭐 반성인이 돼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상당히 그 들어갈 때는 상당히 참 뭐라 그러나 저게 뭐 이 사회와 뭐 격리가 되고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게 되니까 상당히 뭐 고통스럽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거기서 교육받다가 죽으신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 강의를 듣다가 뭐 저 세상 가면은 또 다시 이 몸을 태워봤잖아요. 태워받을 때는 또 좋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이 되니까. 그렇고 거기서 이제 뭐 죽지 않고 살아남은 한 2,400명 정도는 완전 새 사람이 돼서 나오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는 뭐 양심이 회복되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프겠죠. 그러나 거기 자기의 그 영혼의 때를 벗김으로써 자꾸 맑아지잖아요. 그렇게 반성인야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뭐 그나 거기 있으면서 느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방송을 듣게 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이 방송을 진작 듣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참. 제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소통왕이시고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저 평택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저 문용선님께서도 아래 그 유튜브 강의를 본인께서 하실 때에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일개 부산시장이나 무슨 뭐 구청장만 돼도 자기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노출 안 시킵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님 뭐 휴대폰 번호 노출 시킵니까? 안 시키죠. 택도 없죠. 아니 구청장만 돼도요 안 시킵니다. 근데 허경영 총재는 그 본인의 그 전화번호를 다 노출을 시키잖아요. 누구든지 전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전화를 받도록 해요. 통화를 하세요. 그래 그 점이 있어서 상당히 그 항상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는 근데 총재님께서 그 전화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그 전화 받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전화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전화 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총 몇 시간인가? 9시 점심시간 빼고 하면 8시간 일하는 데 있어서 전화 받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는 될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는 업무를 보고. 그러니까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전화를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통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98통 내지 99통, 아니 뭐 거의 100통이 거의 대부분 다 항의성 전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단순하게 좀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항의성 전화거든요.
항의성 전화예요. 그러니까 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기 좀 그렇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느냐, 뭐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느냐, 뭐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참 같은 직원 가운데 하도 일이 힘들다 보니까 참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참 우리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재직상에 일어난 그런 뭐 기밀 같은 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우리가 퇴직하기 때문에 큰 그런 이야기는 뭐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간단한 거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참 진짜 그 JQ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 말이 옆으로 가는데 미안한데 뭐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말입니다. 그 자기가 어떤 자기 개인하고 사적인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를 길게 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길게 한다고. 뭐 길게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뭐 전화가 한 30분, 40분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멀리서 옆에, 그 멀리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야. 아, 저게 뭐, 고객하고 또는 뭐 일반 시민들하고 그 업무적인 전환지, 사적인 전환지 잘 모른다고 옆에는. 우리는 알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 알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는 그 자기가 있는 전화는 통화 중에 걸리버리잖아요. 그럼 그 통화 중에 있는 전화는 딴 사람이 받게 된다고. 그렇게 진짜 쉽게 말해서 항의성 민원성 전화를 받기를 꺼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JQ가 뭐냐 그러니까 IQ는 다 알다시피 뭐 머리 지능지수고 MQ도 알잖아요. 도덕지수고. 근데 JQ는 참 잔머리 굴린다고 JQ라 그래요. 잔머리 할 때 J 해가지고 JQ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화장실 갔다가 뭐 한참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JQ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딴 직원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전화를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여하튼 뭐 이거는 재미로 듣는데 딴 게 아니고 이 전화를 그래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게 전 세계에서 또 주의자가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다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마 총재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도 있겠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전화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같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에는 그런 전화가 점점 더 많이 안 오겠어요. 택배 기사가 말이야 한 달에 뭐 택시 받는 봉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차 뭐 스티커 또 벌금 내는 거 하고 또 이제 택배를 정확하게 자기가 전달했는데 분실돼 가지고 옆집에서 그 물건을 또 슬쩍 가져갔는가 봐요. 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그 보상비하고 뭐 벌금 같은 거 내고 나니까 한 달 받은 200만 원 벌금이 받은 봉급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야. 그럼 나는 뭐를 먹고 사느냐 총재님 이런 하소연 전화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재님께서 그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총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하늘군 강의 한 130회 정도 되는 그 VOD에 있는 것을 본다거나 또는 지금 종로 상가에서 하신 그 내용 또 그 과거에 또 하신 그 방송을 한 걸 재생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딴 사람이 이미 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도 구하고 또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강의 시에 이제 그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듣고 이러는데 긴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라도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총재님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직접 통화한 것이 한 5번
정도는 돼요. 되는데 그거는 꼭 필요해서 내가 전화를 꼭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내가 총재님하고 한 지가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6, 17, 18, 19 약 4년 동안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야 될 일이 그리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봐가지고 내가 한번 통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딴 게 아니고 그저 임성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좀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임성수님 이분도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 좀 닮은 점이 있어요. 내가 참 이렇게 내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임성수님께서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내가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 동영상 촬영할 때마다 항상 임성수님이 생각이 나요. 내가 뭐 하루 24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죠. 다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임성수님은 내가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합니다. 자연이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 되죠. 원래 2019년에는 내가 생각나시는 분이 두 분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임성수님이시고 둘째는 박인수 선생님이세요. 이 두 분이 2019년도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성수님 이야기하니까 어제 어떤 여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임성수님 유튜브 강의를 좀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좀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해봐야 손으로 한번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거기 한번 눌러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번 올려놨더만은 이분이 이제 그걸 척 보니까 저하고는 좀 잘 친하시는 분이니까 김성기 고문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탁 열어보니까 아이고 임성수님께서 말이야 이거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아주 너무 편안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쉽게 말해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내보고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모님 어찌 이런 분한테 이런 분 강의를 좀 듣도록 그렇게 추천을 합니까? 네, 그래서 네, 그게 아니라고 이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참 지켜보시면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설득을 한 3, 40분 좀 길게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내가 그 생각하면서 오늘도 가면 보니까 피카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빵점 아닙니까?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내가 참 그림에 대해서는 소질이 없어요. 실제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볼 줄도 모르고 그릴 줄도 모르고 참 진짜 100점 만점이면은 1점, 2점밖에 안 돼요.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딱 보라 그러면은 나는 이해가 못 갑니다. 그래 아까 저기 방송하기 전에 얼핏 피카소 대해서 보니까 피카소 그림이 상당히 비싼 게 말이에요. 500여기인가 그렇게 하더라고. 와, 참 대단한 그림이죠. 그래 내가 그 그림을 좀 보니까 야 이것도 무슨 그림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경상도 뭐라 합니까? 문디 호박 같다 그럽니까? 좀 그래요. 피카소 자화상인데 피카소가 자기 얼굴을 이제 그린 거야. 그린 거 자화상인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림도 아니야. 이건 이상하게 그려놨더라고. 그게 무슨 그림이 500여 하느냐 말이야. 내보고 그거 하나고 5천 주고 사라 해도 나는 못 사겠더라고. 5천원이야 이거 거저가자 그래 해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러겠지. 모르니까 그런 거다 말이야. 미술의 가치는 모르니까
500억짜리인데 5천원을 사가자 그래도 아이고 나만 싫습니다. 공짜도 싫습니다. 이런다고. 그럼 내가 미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나 미술 작품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잖아요. 그딴 이야기가 아니고 임성수님께서 그래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깊어요. 그건 차츰차츰 그렇게 그 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분도 그래.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하고 같다는 점이 뭐냐 하면은 총재님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3,000명, 저 이강요, 이거 싱가포르 이강요가 싱가포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딱 싱가포르에서 내가 내다는 사람들, 정치인들, 저기,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파티에 오라 해가지고 말이야. 섬이니까 배 타고 오래 해가지고 전부 다 배 타고 이제 다 가는데 배를 폭파시켜버렸거든. 폭파시켰다고. 폭파시켜가지고 몰살시킨 사람이 5,000명이라고. 5,000명을 싹 수장시켜버렸으니까 옛날에 태조 이방원이가 왕씨 족속들을 전부 다 전국 팔도에 있는 왕씨들 총 집결시켜가지고 저 광화도에 가서 너가 살아라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 가는 가운데 그 배를 수장을 시켜버려가지고 배 빵꾸를 내가지고 말이야 다 수장을 시켜가지고 왕씨들이 완전히 막 멸종을 당하다시피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씨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전시도 생기고 전두환이 할 때 전투가 임금왕자 위에다가 사람이면서 전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왕자 옆에다 점 하나 찍어서 옥시도 만들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몰살시켜버렸다고. 이방원이가. 그렇듯이 이광요도 말이야. 그 당시에 싱가포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000명을 딱 수장시켜 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허경영 총장님은 딱 드러내놓고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계시거든. 이야, 이거는 대단하시지. 나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 공개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나는 말이야, 니체 말이 항상 생각나는데,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이후에, 니체가 1900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이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가톨릭의 로마 교황부터 해가지고 밑에 추기경, 신부, 목사, 개신교로 말하면 장로, 집사, 일반 평신도, 권사,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야. 근데 니체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 이후로 참 기독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다고. 그 말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대변을 하더라고. 그 정도밖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항상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숨겨요. 니체 하는 표현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내가 협족을 해요. 조금 협족이 된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더 세밀한 이야기는 안 하거든. 안 하는데, 허경 총재님이 드러내잖아. 드러낸다고. 드러내놓고 딱 3,000명, 무전 유죄, 에? 돈 없는 놈은 유죄야. 유전 무죄야. 돈 있는 사람은 또 죄가 없어. 그렇게 된 어떤 법조인의 어떤 그런 사람들, 고액 변호사들 하여튼 체크하고 있는가 봐.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모르고 말이야 함부로 주둥아리를 쳐죽인 놈들 딱 이렇게 체크하는 일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육받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골프 같은 거 나는 골프채 한번 잡아보기도 했지만은 골프 치다가 내가 못 치면 좀 괴로울지도 모르지. 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향락 같은 걸 즐기다가 못하면은 좀 괴로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육을 받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그 양심이 쓰라리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쓰라려요. 나도 다 과거에 경험했지만은 그 쓰라린 그 경험을 겪음으로써 참 인간이 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뭐 한 20년, 30년 딱 지나면은 진짜 성인이 돼서 노니까 허경영 총재님 앞에 절을 3,000번, 5,000번, 10,000번 이렇게 하고 논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된다고. 여하튼 그리고 그건 그렇고, 성스님은 본인이 지금 대놓고 밝히거든. 그게 전생이 석가 예수 마음의시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마예석님이라 불러볼까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도 할 때 마자, 예수할 때 예자, 석가할 때 석자. 그러니까 마예석님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뭐 그분 전생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뭐 100% 확실하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또 100% 아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좀 그분의 뭐 말씀에 신뢰성이 상당히 있죠.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그 유튜브 강의를 매일 듣고 있죠. 매일 들으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딴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내년에 봐야 이제 뭐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앞으로 한 110일 정도 뒤에는 2020년 그 4월 15일 21대 대한민국 총선이 다가온단 말이야. 다가오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는 뭐 하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총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 첫 단계가 되는 그 선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뭐 지금 현재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4년마다 일어나는 그런 뭐 일반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총 마무리 짓는 그런 선거단 말이에요. 그 선거다고 이 선거에서는 확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야.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오늘도 그 박인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뭐 박인수 선생님이 나이가 거의 같은데 그 내가 가장 존경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저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강상원 박사님. 강상원 박사님 그 강의도 상당히 힘이 좋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공부를 강상원 박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내가 앞으로 전부 다 볼 예정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분 그렇게 해요. 대통령도 내가 좀 욕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대통령도 개새끼다 말이야. 국무총리도 개새끼야. 대통령 국무총리가 개새끼면은 밑에 문고부 밑에 장관들은 뭐냐 말이야. 왜? 야 하면은 역사를 모른다는 거야.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역사 공부를 하고 어원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막 그것만이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그런 공부는 기초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참 그 강상원 박사님은 항상 국보적인 존재라고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그 강상원 박사님 밑에서 14년간 공부를 하신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사람은 역사를 공부를 오랫동안 하니까 이거 물미가 트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영감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조선이 망한 것은 돈이 회전이 안 돼서 그렇다더라고. 돈맥 경화가 돼가지고 망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돈의 황제가 대한민국을 도와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돈의 흐름이 환활해지면서 전 세계가 다 잘 살게 되는 잘 살게 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그런 운수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분은 뭐 강정산도 잘 모르고 그 박인수 선생님은 강정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특히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오로지 이분은 역사 이야기야. 역사 고대사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어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의 그 권원을 따져가니까 산스크리트의 그 모체가 된다는 거야. 산스크리트가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모체인데 그 산스크리트의 모체가 우리나라 말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과거에 지배했던 민족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참 마예석 선생님께서 마예석 하면 임성수야. 그러니까 이 성공한 나무다 이런